이선은 창문을 활짝 열고 건너편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맞이했다. 토요일 아침, 러시아 북부 시골 마을 니즈라고르드의 마을의 가을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고상한 울림이 그녀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양손으로 뺨을 감싼 이서가 손가락 사이로 얼어붙은 숨결을 토해냈다. 냉기의 깊이가 다른 시베리아의 찬 공기에 펴려진 뺨은 시리도록 창백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꾹 말아 물었다. 원래도 하얀 피부를 타고났지만 이곳에서 더 탈색된 느낌이 들었다. 덕택의 선크림에 유분을 잡아주는 파우더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떨지? 나탈리아 잘 잤어요? 계단을 내려가 식당 앞에서 마주친 중년의 집 주인을 향해 이서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그마한 이 시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을 통해 게스트를 받는 미망인이었다. 월요일에 떠난다면서요? 우리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저녁에 파티를 열까 하는데. 아쉬움을 실은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나탈리아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그녀는 언제나 유쾌한 기운을 주었다. 온몸의 살집이 보기 좋게 고루 잡힌 듬직한 몸매도 호감이었다. 어쩌죠, 나탈리아? 늦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오늘 상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잠깐 뵈었던 젊고 잘생긴 남자 말이죠. 이런 날까지 일이라.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인생을 즐길 줄 모르네요.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꽉 막혀 살다니. 안타까움이 실린 악이 없는 비난에 이서는 애매한 미소를 띠고서 욕실로 갔다. 그녀는 찬물이나 다름없는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에서 재빨리 몸을 씻고 나왔다. 방으로 돌아가니 화장대에 차와 얇게 자른 호밀빵이 놓여 있었다. 나탈리아가 이서에게만 특별히 해주는 서비스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딱하다며 늘 딸처럼 대해주는 그녀였다. 광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 척박한 마을 니즈라고르드는 이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불편한 곳이었다. 하지만 나탈리아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나탈리아는 그녀가 막연하게 상상해온 어머니라는 존재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 무심하고 선량하며 생활력과 활기가 넘쳤다. 징집된 남편을 잃고도 의연한 모습이 감탄스러웠다. 누구에게나 부모를 선택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좋은 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선은 자신을 입양한 미국인 부부와 절연하기까지의 시간을 짧게 회고했다. 그들은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역 갱단과 연계에 교묘하게 아이를 수집하는 인간들이었다. 5살 무렵 그 집 아이가 된 그녀는 시니어 12학년가 될 때까지 벽장에서 살았다. 이따금 자식에게 손찌검까지 휘두르는 그 끔찍한 집 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TS그룹에서 만든 한인 고등학생 장학금 제도 덕택이었다. 이선은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게 무사히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의 TS그룹에 입사해 연구소 인턴을 거쳐 홍보팀에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TS전자 사업부 부회장을 보좌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뭐야, 벌써 성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미친 거 아냐. 너무 부지런하잖아. 서재목 부회장의 메시지를 확인한 이서의 눈이 큼지막하게 떠졌다. 이 남자는 부지런해도 너무 부지런했다. 대체 언제 자고 깨는 건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녀는 빵 끄트머리를 입에 물고 머리를 말렸다. 혹시라도 제목이 독촉할지 몰라 이따금 곁눈질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메이크업을 서둘렀다. 그리고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편하지만 캐주얼한 복장과 불편하지만 고상한 복장 사이에서 이서는 고심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건 알지만 오늘은 평소와 여러모로 다르니 신중하게 입고 싶었다. 잘 보이려고 애를 쓰네. 이제 안 볼 사이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하자 이서가 혼잣말을 읊조렸다. 자기도 모르게 제목 앞에서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달라 보이려고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잖아. 주눅 들기 싫은걸. 스치듯 제목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진절이 나듯 입술이 떨렸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타고난 덩치를 자랑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란 이서의 눈에도 그는 압도적인 우월함을 뽐내는 남자였다.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제가 한 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첫인상도 그의 유능함과 가혹함 앞에서 제가 되었다. 제목은 자기 자신도
그를 전적으로 따르고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비서진도 매섭게 채찍질하는 사람이었다. 이서의 업무는 서재묵 부회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2팀의 안내자이자 통역이었다. 부전공으로 러시아어를 했고 찾은 여행과 교환학생까지 한 이력이 들통나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다. 보고 싶어 신바? 엄마는 마지막 날까지 개고생 중이란다. 화장을 마무리하며 핸드폰 액정화면에 떠있는 리트리버를 향해 그녀가 탄식했다. 엄마 속도 모르고 녀석은 머지를 길게 늘어뜨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뛰어가도 한참이야. 이걸 어째? 마당 딸린 집을 서둘러 나서는 그녀의 뒤로 나탈리아가 손을 흔들었다. 배웅일 뿐이라 생각하며 이선은 적당히 맞장구 치고 멀리 보이는 성당을 향해 오솔길을 달렸다. 뛰는 거 진짜 싫어. 싸늘한 바람이 발끝을 파고들자 불평을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운동이 싫지만 내 체력이 이 정도였나? 잘 닦인 도시의 포장도로와 구불구불한 시골길의 차이는 정말이지 엄청났다. 숨이 차 잠시 멈춰 선 이선은 성당 앞에 우뚝 서 있는 인형을 보고 새삼 의아함에 잠겼다. 어쩌다 내가 저 훤칠하고 냉담한 남자를 곁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파운드리 사업에 필요한 반도체 광물을 거래하고 가공 공장을 세우기 위한 러시아행이었으니 실리콘밸리 사업부에서 일하는 자신과 영 무관한 건 아니지만 의아한 인선이기는 했다. 사정이 어떻든 재묵과 함께한 3개월은 그녀의 인생의 중한 커리어가 될 터였다. 설령 이직하더라도 이력서 가장 윗줄에 적어 넣을 지난 시간은 연봉 인상보다 더 큰 효력이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부회장님.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그녀가 인사하며 다가가자 고든 자세로 기다리고 있던 재묵이 몸을 살짝 틀었다. 이선은 무심결에 흘러나오려는 경탄을 삼키려 재빨리 입술을 말아 물었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의 완벽한 외모에 오늘도 변함없이 기가 눌렸다. 조물주가 특별히 신경 써 빚은 듯한 남자. 190cm를 넘길 듯한 키와 널따랗게 벌어진 어깨는 막연히 그녀를 겁먹게 했다.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분명 단련하는데 더 신경 쓴 몸이었다. 작은 얼굴에 담긴 이목구비의 비율도 완벽해서 언제 어디서든 시선을 끌었다. 남몰래 재묵을 곁눈질하고 있자면 존귀한 존재를 아련하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도 그는 대단했지만 그 위용 때문에 대놓고 보기가 어려웠다. TS그룹의 오너 일가 서씨 집안의 4대 독자인 재묵은 황태자로 태어나 거리낌 없이 살며 지금은 황제즉 이직 전에 타달았다. 외모부터 인생까지 그가 살아온 길은 최고급 꽃길이었다. 예술품 같은 우아함부터 단호한 결단력까지 어느 곳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전체라고 미국 지사까지도 소문이 자자한 재묵이었지만 실제로 만난 그는 몹시 빡센 상사이기도 했다. 그런 남자를 위해 출장 마지막 날이라는 이유로 이선은 관광 가이드를 맡게 되었다. 관광 같은 건 따로 하지 않을 이미지여서 그런 갑작스러운 통보에 그녀는 당황했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깬 거니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서 씨는 안 늦었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독이는 재묵의 얼굴에 평소에는 보지 못한 엷은 미소가 놓여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선은 그의 멋진 표정에 홀려 잠시 말을 잃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별로입니까? 너무 빤히 보네요. 재묵의 말에 그녀는 즉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그래도 시야에 들어오는 건 그 도체 다 갈무리 못할 멋진 모습뿐이었다. 이래도 될까 싶게 쭉 뻗은 탄탄하고 긴 다리라든가 명품 구두 같은. 이건 정말 아니잖아. 구두가 비싼 거지. 그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비싼 건 맞구나. 이선은 넛을 놓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속으로 투덜거렸다. 스스로에게 고백하건대 이렇듯 틈날 때마다 재묵을 숭배하려는 생각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리 잘 되지는 않았다. 사실 그의 얼굴에 넘어간 게 비단 이서 자신만은 아니었다. 재묵이 전자사업부 부회장이 되어 실리콘밸리에 들렀을 때 이미 많은 직원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매혹되었으니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놀랐어요. 반만 진실인 대답으로 그에게 끌렸음을 감추었다. 자아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랄까? 숨 돌릴 틈 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남자에게 막무가내로 휘둘릴 순 없었다. 미안하네요, 이서씨. 일에 집중하면 웃음을 잃어서. 제 큰 단점이죠. 아무도 단점이라 여기지 않을 면에 겸양을 보이는 모습에 이선은 기가 막혔다.
자신이 완벽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렇다면 부회장님은 항상 집중하고 계신 셈이네요. 오늘은 아니잖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더 웃어야 하나?